이것도 중요한 소식입니다. 66년을 끌어온 낙태죄 위헌 소송 오늘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 내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국회가. 법 개정을 하고 나면, 그 전에 언제든 법 개정을 하고 나면 이제 합법적인 낙태가 가능해집니다. 헌법 불합치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2012년에도 한번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했는데 네. 그때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에는 태아의 생명권을 그 여성의 자기결정권보다 훨씬 더 우위에 뒀고요. 그래서 이 낙태죄를 처벌하는 것, 낙태죄를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바뀌었습니다. 만약에 낙태죄 지금 규정대로 그대로 둔다면 지금 현행 형법에 의하면 모자보건법에 사용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유전장애가 있든지 전염 질환이 있든지 그럴 때만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했죠. 그리고 플러스 거기다가 24개월 전이어야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모두 일률적으로 처벌을 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사회적 이유, 경제적 이유에서 낙태를 한 경우에는 무조건 처벌을 받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건 너무 과한 제재다라고 봐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봤는데요. 문제는 단순 위헌이 아니고 헌법 불합치를 선언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위헌을 하면 이 조항이 지금 없어지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단순 위헌을 한다면 모든 낙태에 대해서 처벌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됩니다. 처벌 공백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 말까지, 내년 12월 말까지 개정할 때까지 그대로 조치하되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바꾸라라고 헌법 불합치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에는 태아의 생명권이 여성의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보다는 더 중요하다. 이렇게 4대4 해서 합헌 결정이 났었는데 이제 오늘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고 방금 그걸 한번 다시 볼까요? 최영일 평론가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정의 이유가 오늘 결정의 이유를 더 부연 설명해 주시면. 헌법 불합치가 재판관 4명, 위헌이 3명, 7명이 어쨌든 이것은 이제 헌법과 맞지 않는다. 자, 이 과거에는 태아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했다. 그런데 이게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이 몸 안에 태아가 있으니까 태아 생명이 더 중요하다. 당신은 이 낙태를 결정할 권리가 없다라고 이제 규정하고 있었던 것인데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라고 본 것이죠. 이건 이제 법리고 현실적인 것도 아마 가만히 됐을 겁니다. 지금 이제 음성적으로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사회나 이런 부분 통계가 나온 게 있던데요. 보면서 설명 드릴까요? 네, 여성의 인공 임신 중절 경험 현황에 대한 표인데요. 보시면 성 경험이 있는 여성은 10명 중에 1명이 인공 임신 중절을 경험한 낙태를 경험했다 이거죠. 낙태를 경험했고요. 또 임신한 여성 10명 중에 2명이 낙태를 경험했다라고 했고요. 나이를 좀 보시면 50% 이상 거의 60% 가까운 게 지금 30대 그러니까 20대까지 30대가 되기 전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동안의 갈등을 저희가 간단한 영상으로 정리했는데요. 그 사례 잠깐 보겠습니다. 낙태 수술을 받은 여성입니다. 아이를 둘 키우고 있는데 힘이 붙여서 셋째는 낙태 결정을 어렵게 내렸습니다. 하죠. 낳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솔직히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 되니까. 53년에 낙태죄가 제정된 이후에 66년 동안 논쟁이었습니다. 2012년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이제 합헌 결정이 내렸고 그 이후에도 뭐 논란은 계속됐고요. 단순히 낙태만 죄악시한다고 해서 낙태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여성이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라고 보고요. 뱃속에 자라는 태아를 죽이고 또 그 여성은 그 낙태를 한 여성은 산모는 상처를 받습니다. 최근에도 낙태죄를 폐지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3만여 명이 참여했고요. 임신 중절을 줄이려는 당초 입법 목적과 달리 불법 임신 중절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2017년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낙태죄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면서 헌재에 소를 제기해서요. 오늘 결정이 난 겁니다. 국제적으로 낙태를 형법으로 규율하는 시대는 끝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임신 중단이 단지 국가가 허용하는 행위가 아니라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이 내려진 오늘 또 찬반 양측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구호와 침묵으로 또 시위를 벌였고요. 네. 자,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네.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 개정을 해라. 헌재가 네. 이런 결정을 내렸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 그때까지 법 개정이 안 된다면 그때까지는 낙태는 여전히 불법이다. 네, 맞는 맞습니다. 거죠? 여전히 네. 그 처벌 규정은 그대로 있습니다. 네. 만약 국회가 뭐 법 개정을 하겠지만 네. 그때까지 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네. 그 다음에 효력이 없어집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까지 개정을 하지 않으면 2021년 1월 1일부터는 이 조항의 효력은 없어집니다. 낙태죄는 폐지되고 그때부터는 자동으로 그냥 낙태가 합법화된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진을 좀 볼까요? 네, 반대하는 분들 사진 지금 나가고 있군요. 네네. 네. 자, 미국에서 낙태죄가 폐지가 되고 네. 그 이후에 그래도 낙태는 처벌해야 한다라는 또 시위가 계속 있어요. 네. 이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오래 갈 거예요. 다만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네. 중요하다라는 것을 헌재가 인정을 한 것이고 네. 낙태에 대한 반대는 또 생명윤리 존중 차원에서 네. 어떻게 하면 이게 지금 불법 낙태가 많았는데 이것을 양성화는 하되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낙태를 줄일 것인가 네. 하는 부분들을 함께 또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되는 윤리적 과제로 남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낙태가 그동안 음성적으로 네. 시술 역시도 음성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네. 때문에 또 비용이나 이런 것도 모두 맞습니다. 더 음성적이었고요. 여성이 위험에 처했다는 보고도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요. 네. 이제 합법화가 될 거니까 언제든 법이 올해 여름부터 개정된다면 여름부터 합법화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네. 다만 전면적인 합법화는 아니고요. 다만 어느 선에서 낙태를 허용할지 22주가 예, 될지 지금, 뭐 예. 24주가 될지 이런 그렇죠. 것도 국회에서 14주가 논의할 거고요. 네, 될지. 맞습니다. 네. 만약에 그렇게 합법화된다면 낙태 수술을 건강하게 제도적으로 받는다면 이건 이제 네. 건보에도 넣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불법 시술이기 때문에 아까 네. 통계도 모두 다 의사협회 등 기관의 추정치예요. 네. 그러니까 정확한 국가 통계도 잡혀야 되고 낙태를 줄여 나가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이 오히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걸 또 건강보험에 등재해야 되고. 맞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시작일지도 네. 모르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임방글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